네, 이제 거의 중도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국민들이 두 쪽이 났다. 이건 뭐 대선 때부터 충분히 의견이 됐었죠. 예, 48대 47 결과 자체가 굉장히 아주 박빙된 상태였는데요. 예, 최근 오늘 조선의 아주 신년 기획, 특집 기획으로 3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와이드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실 법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정치 성향이 다르면 같이 밥도 먹기 싫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 상황을 한두 번은 겪을 범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주요 이슈로 다루자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이제 생활, 일상까지 파고든 정치 양극화. 네, 이제 거의 중도층이 사라지고 특히나 선거 막판에서는 이 중도층이 어느 쪽이든지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국민 3명 중 2명, 이른바 66% 정도가 정치 갈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또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예,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예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을 적으로 보고 불신하고 혐오를 한다. 그렇죠? 예, 이게 저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진영을 같이 살아가는 어떤 동반자, 파트너, 예, 새는 좌우 날개, 건강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멀리 장기전을 펼치면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민주당은 우리 이쪽 좌유파 쪽을 그대로 윤석열 같은 사람을 참 왜 지지하니, 저렇게 무지막지한 검사 출신, 저건 이해도 안 된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죠. 예, 좌유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중도층에 계시는 합리적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전과 사범의 거의 잡범 수준이고, 그런 대선이 실패해도 자기 돈 벌려고 방산주에 2억을 투자하고 하는 그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깨끗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민주당의 대표까지 옹립을 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예, 서로 상대방의 진영을 적으로 보는 그런 사안이 굉장히 심해졌다. 뒤에 부분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바로 그런 양극화가 이른바 문재인 정권 때 어느 정권보다도 훨씬 더 심해진 그런 사안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몽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갈라치기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심했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몽실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좀 이따가 수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토미리스님, 박대소님, 네, 루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갈라진 정치, 또 두 쪽 난 국민, 이게 심한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20대 절반, 2030 절반이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아예 연애도 결혼도 못할 것이다. 예,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봐서 나는 이쪽 정당을 지지를 하고 예컨대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는데 저 사람은 예컨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이재명을 찍었대. 아이고, 결혼은 뭐 언감생심, 연애도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대에 무려 절반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굉장히 큰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젠더 갈등, 세대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바로 이념간 그 갭이 너무나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누구와 있는 게 불편한가라고 묻자 국민의 40%가 나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은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구름나그네님, 그렇죠? 네. 상황이 우리가 아마 느끼고는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 지난번에 대선 때 48대 47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이른바 자유우파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그게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게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뒤에 수치로 여러분 증명이 되겠습니다. 네, 김동원 박사, 김은현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토미리스 님이 소중한 정성을 빵빵 쏘아주셨네요. 저 오른쪽에 아주 저게 뭡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빵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토미리스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소원 성취하시기를 우리 토미리스 님도 하시는 일, 사업이 아주 번창하시고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토 회장님 최고 하면서 금비님이 토미니스님에게 힘찬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예, 바로 이렇게 20대 젊은 층들도 아예 결혼은커녕 연애하기도 힘들다 하는 얘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진영 사람들만 대화 교류를 하고 있다. 이념 갈등 완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네, 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도 사실은 자유우파를 지향하는 분들이 주로 90% 이상이 아마 들어가실 거고요.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저는 파악을 됩니다만은 글쎄요, 사실은 더 왼쪽에 있는 분들, 좌파 스스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와서 저 김동원 박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듣는지 보자라고 물론 한 서너 번 왔다가 아이고 역시 나하고는 잘 안 맞네. 이재명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1년 4개월 전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란 정권 교체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방송 개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소신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한 거에 종합적으로 녹여서 보면 그렇다는 이 판단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병역, 문재인 K방역이라고 그러죠. K방역이 또 얼마나 그들이 이 정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K방역이 세계의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요. 바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방역이 잘한다. K방역이 최고다라고 84%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33%로 쪼그라들었다. 그렇습니다. 예, K방역이 뭔가 근간은 똑같습니다. 근간이 똑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니까 무조건 K방역 잘한다가 무려 84%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역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저거 방역도 저거 시원찮네라고 그냥 바뀐 게 거의 없어도 세부적인 건 한두 가지 지침 같은 거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만은 84에서 33% 저렇게 반으로 절반도 안 되죠. 반은 42%니까 42%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33%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잘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책 이런 걸 세세히 따지지도 않고 아이고 누구는 무조건 싫다. 윤석열은 무조건 싫다. 따라서 윤석열이 리드하는 그런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 K방역은 이제는 싫다.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좋은 게 또 싫은 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잘한다. 문재인 K방역이 최고다. 84% 윤석열. 참 진짜 잘 못하네. 변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정말 참 헛웃음만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가장
사회적인 뭡니까 이 괴리, 그 다음에 깊은 우리가 협곡에 빠진 게 바로 이념, 자유파냐 이른바 좌파냐 하는 거에 서로 상대방의 진영을 아예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치로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대통령 긍정평가 격차, 이것도 다 조사가 돼 있는데요.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렇게 여야 이렇게 나눠서 YS 때는 39%의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과 제1야당의 그 격차, 이게 39%니까 큰 차이가 안 난 것이죠. DJ 때 이게 약간 벌어져서 48%포인트로 더 벌어졌고요. 노무현 때는 이게 바로 50%가 넘게 62%포인트. 그러니까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느냐, 부정평가하느냐, 그 격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심하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85%포인트.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을 두 쪽으로 딱 갈라치기를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진영의 지지 힘으로만 국정 운영이 돼 있었다라는 바로 증빙이 되는 것이죠. 85%포인트.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1991년부터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지지율이죠. 이게 9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지지들 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 비율 차지는 꾸준히 증가를 했다. 정부별로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을 보면 YS 때 39에서 지금 문재인 때는 바로 85%포인트가 격차가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던 거가 여기가 수치로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가 이게 사실 심각한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통합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5월 10일이군요. 5월 9일이군요. 그죠? 5월 9일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37번 강조를 한 거 틈틈이 국민 통합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 뒤에 통합을 하고 싶어도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 정치 환경이 변했지요. 웬만하면은 다 이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장차관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분명히 구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저쪽 기울어지는 운동장, 언론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은 완전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 김건희를 구속하고 이 윤석열을 탄핵하자.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그들은 이미 탄핵의 달콤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탄핵 이거 하니까 되네. 헌법재판소에도 만장일치로 김정민가요,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었죠. 이게 만장일치로 이게 탄핵이 되네. 우리는 이거 탄핵 진짜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게 그 뒤에 후일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그들의 의도였는데 탄핵하니까 국회에서도 김무성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다 배신을 때리고 다 이 당을 만들어서 뛰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마치 처음에 엄청난 시나리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네. 이게 탄핵을 하니까 이게 되네 하는 그 얘기가 후일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이거 탄핵을 하니까 박근혜도 넘어뜨렸잖아. 윤석열도 그렇게 돼 라고 하면서 그 달콤함의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뭐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두껍게 그림자가 아직도 켜켜이 쌓여 있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는 하여튼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딱 두 동강이 난 그런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국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러한 국가 난제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아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진실과 거짓 싸움입니다. 우리 슈퍼맨님. 네. 네. 도인님, 금비님. 오늘은 또 조원진이라는 이름이 댓글창에서 많이 붙네요. 조원진,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 왜 여기가 계속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분이 계속 지금 올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뭐 이렇게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려고 댓글창이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설사 조원진 그런 그 대표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지지를 한다. 여러분들이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 모르는 부분 중에서 이런 조원진이란 정치인 또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러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라는 정도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을 폄훼하거나 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그 기운을 조금 제가 느꼈기 때문에 더님도 들어오셨네요. 제 니피설은 이랬습니다. SF 크리스타님,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크리스타님이 지금 미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렇습니다. 호댕이님 들어오셨고요. 나가님, 박대수님, 간첩이 지천입니다. 색출을 해야죠. 우리 투메리스님. 그렇군요. 간첩이 지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생적 공산주의자, 자생적 사회주의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땡강 두쪽난 국민, 이게 국가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더 자각을 해야 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우리가 머리를 같이 모아야 할 때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